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의 대출 금리가 5%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물론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부 업체 측에서는 역시 불매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른 또한 부작용도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금융부의 최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대부업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팩트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현행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9.9%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70만 명의 대출자들이 연간 4,6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현재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비금융권은 대부분 30%가 넘는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실을 보시면서도 사실 돈을 빌리신 분들은 5%포인트를 낮춰도 30%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대부 업체 측에서는 5%포인트가 그만큼 수익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없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9.9%도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로 따지면 한 9천여 곳이 되거든요. 대부업하는 곳이 9천여 곳 되는데 이 가운데 좀 수익 기반이 탄탄한 곳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손에 꼽히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줄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거다. 이런 우려를 일단은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그 큰 부실 위험을 안고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부업 대출마저 거절당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정부도 이런 업계 주장에 일부 수긍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는 대부업 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면 9에서 10등급 대출자 가운데 최대 30만 명이 대부업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수익이 줄어드는 영세 대부업체 500곳에서 1,500곳가량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정부의 속내가 뭔지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있는 대부업체의 34.9%의 금리를 산정하게 됐던 2012년의 경영 상황과 2014년 말의 경영 상황을 아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낮출 여지가 있는 것이냐. 즉 저금리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그동안 관리 비용도 줄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각종 요소를 다 감안을 해보니까 4.35% 정도의 인하 여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4.35인데 왜 5%냐? 저희가 이번에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광고비로 대부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TV 광고로 쓰고 있는 것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규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비용 감소 인하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광고비를 빼고 금융위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5%포인트 정도 낮추는 거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저는 물론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최보영 기자가 설명을 해줬던 게 더 좀 마음이 기울이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낮추다 보면 아무래도 대부업체에서도 리스크를 이렇게 더 떠받들고 싶지 않을 테고 그렇다 보면 문턱이 높아지고 문턱이 높아지면 또 높아진 대로 거기에 진입을 못하는 분들은 또
사금융으로 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그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또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을 늘려서 이 대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갈 수요를 조금이나마 흡수해 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세이망 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4가지가 있는데요. 최고 12%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최고 금리도 10.5%로 1.5%포인트 내리고 공급 규모도 연간 5조 7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2천억 정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햇살론과 세이망 홀씨의 공급 기간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고요. 예. 이를 통해서 정부 추산은 2018년까지 270만 명의 서민이 네. 22조 원의 신규 정책 자금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70만 명이 22조 원의 신규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딱 이 문장만 보면 꽤 많이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정부 측에서 22조 원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과연 지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몇 퍼센트 흡수해낼 수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대부업 대출 잔액만 따지면 예.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지금 1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리가 20%가 넘는 대출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봤더니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조 원에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이 1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22조 원의 서민금융 정책 자금이 얼마나 효과를 내겠느냐 좀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또 이번에 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기는 했지만 기존 대출 연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신규로 받아갈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시 우리가 22조라고만 했을 때는 꽤 많아 보였었는데 고금리 대출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22조 원이라고 하니까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참 그런데 정부 측도 딱히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한대로 뭐 서민 금융 정책을 확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서민금융은 상당히 양날의 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예. 서민금융은 저신용,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부실화 위험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한대로 좀 공급량을 늘려라라고 주문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는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빚 갚을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지난 2013년 말에 16.3%였는데 지난달 말에 25.7%까지 상승했고요. 또 세이망 홀씨 대출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2.6%에서 3.2%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미소금융도 지난달 말에 연체율이 8.5%로 지난해 말보다 보니까 2.5%포인트 올랐고요. 예. 햇살론도 같은 기간 동안 연체율이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이 이 서민금융의 연체율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최부영 기자가 짚어준 대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대부업 대출마저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정부 측에서도 이런 서민 금융 상품을 더 확대하면서 여기서 좀 흡수를 하겠다는 건데 대부업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용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부에서 내놓는 서민 금융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정책 자금도 저신용자, 저소득자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어서 예. 그래서 수요층이 겹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상당히 한정된 금액에서 지금 공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더 받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대부업 대출에서 탈락한 사람이 정부의 정책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은 그만큼 좀 높은 거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무래도 그렇죠. 예. 신용 자체가 잡히지 않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이용하기에도 더 좀 그렇죠. 용이하지 어렵다. 못한 네. 그런 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구멍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봤고요. 근데 사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잘 갚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런 정책에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다 보면 야, 나는 잘 갖고 있는데 나만 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막말로 진짜 나만 호구네라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좀 마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급전을 제때 제대로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회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그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실 성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우선 이 정책 자금을 받아간 대출자들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는 1년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잘 갚으면 1년마다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내려주는 겁니다. 이미 미소금융이나 세이만 홀씨에는 이런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대출도 해주고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으로 돈을 빌린 사람 중에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기존 상품과 동일한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생계자금 대출을 더 해주고요. 또 대출 서류도 최소화해서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긴급 자금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 대책도 이번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카드사들과 연계해서 성실상환자들에게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용 불량자여도 성실하게 빚을 갚았으면 그거를 증명해서 월 5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그 생활 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어쨌거나 추가적인 좀 옵션을 계속 정부에서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이자를 역시 5%포인트 정도 낮춘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런 정부의 대책들도 좀 양날의 검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좀 저신용자 그리고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검이 조금 더 날카롭게 보이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최부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